자,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꽤 많이 해주셨던 차량을 오늘 이렇게 데리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바로 지프의 레니게이드인데요. 지프에서는 가장 아랫단의 막내 동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형 SUV예요. 크기 자체가 아주 크지 않고요. 컴팩트한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인데 생긴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7 슬롯, 지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슬롯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에 있는 동그란 헤드램프도 이 지프의 그릴과 잘 어울리는 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상대적으로는 단정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아래쪽에 립 스포일러를 꽤 이렇게 빼놨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SUV의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던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데려온 이 차량의 색상은 오렌지 컬러예요. 오마하 오렌지라는 색상인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레드 같기도 하고요. 오렌지 중에서도 좀 자몽 같은 색 같기도 하고 그 홍시 있죠? 그 색깔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한 오렌지 컬러, 다홍색빛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프의 다부진 인상과 이 컬러가 만나서 상당히 프레쉬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측면부에서 보셔야 아, 이게 레니게이드구나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가 무지막지하게 각져 있어. 이렇게 아주 넥스트 레벨이에요. 보시면은 이 휠 하우스 자체도 네모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안쪽의 휠도 상당히 사이즈감이 꽤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재 이 휠은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블랙의 하이그로시로 스포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지프의 레터링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완전히 마감이 되면서 전체적인 일체감이 느껴져서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휠 하우스와 휠은 검정색인데 반해서 이 차량의 바디 컬러는 아주 밝게 느껴지는 오렌지 컬러다 보니까 이 조화로움이 더 반전 매력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상위 부분에 루프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이것도 다부진 SUV의 인상을 만들어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했을 때 딱 운전석에 앉아보니까요, 이 사이드 미러가 은근 귀여워. 앉았을 때 딱 네모난 형상이어서 아래 위로, 보통의 차보다 아래 위 폭이 좀 넓은 느낌이거든요. 가로폭보다는 아래 위가 딱 넓게 네모나게 나와 있어서 이 안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수월하기도 했고요. 모양 자체가 좀 귀여워서 이 차의 전체적인 이 다부지고 각진 인상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와 측면부도 레니게이드 특유의 인상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부를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이 지프의 레터링이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포토샵 할 때도 보면 강조할 때 이런 테두리 많이 넣어 놓거든요. 후면부를 지프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프의 레터링이 눈에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좌우에 있는 이 테일 램프를 보시면 아, 레니게이드 지나가네 라고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게 됩니다. 특유의 테일 램프 모양이 나와 있죠. 안쪽에 X 모양의 형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좌우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X는 진짜 XB 이거는 아니죠. 이 지프가 군용차에서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예전에 그 군용 지프에 기름통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름통에 이렇게 X자 모양이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테일램프에 박아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 차량 안쪽에 내부 컵홀더 아래쪽에도 X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 군용 기름통에 그 모양을 본따와서 넣었다는 거. 그만큼 과거의 지프의 이 다부진 역사들을 이 외관과 실내에서 은근히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냥 다부진 이런 바디킷 부분 나와 있는데요. 몸체보다 더 두텁게 바깥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부피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한번 타볼게요. 자, 레니게이드 실내도 한번 탑승을 했습니다. 오!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오! 계기판이 이렇게 바늘이 팡 한번 피크를 치면서 빙판길 주의라고 딱 화면에 뜹니다. 지금 제 주변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럴 때는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 노면의 상황을 이 친구가 읽고 알려주는 거는 매력적이죠. 자, 일단 탔을 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어간 줄 알았네. 자, 대시보드에 손을 잡으라는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어떤 완전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니게이드도 오프로드의 감성을 실내에서도 느끼게끔 하려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수석에 앉은 분들이 탔을 때 이 차 좀 스포티하네 라고 느끼실 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실내 센터페시아는 사실 다소 아쉽게 느껴질 법해요. 새롭다고 보여드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도 좀 솔직히 일반적이고요. 가운데 동그란 지프에 이런 램블럼까지 들어가 있고 3스포크 타입이어서 주행하기에는 가장 편안한 방식이 아닌가 싶긴 한데, 모양 자체가 아주 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좌측 우측에 아날로그 형식의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작은 부분만 모니터로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계기판 바깥쪽인데요. 이 RPM을 나타내는 수치 계기판과 이 속도계 계기판의 바깥쪽에 보면은 마치 타이어처럼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다부지고 강인한 느낌, 타이어 두 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운전할 때 은근은근 계기판을 볼 때마다 그 다부진 어떤 감성이 느껴져서 이것도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8.4인치의 좀 작은 모니터 들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그래픽도 사실 아주 뭔가 최신의 차를 타는 느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차들에 들어갈 법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엔트리에서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깥쪽에 플라스틱의 베젤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좀 튀어나와 있어서 SUV 스타일이긴 하지만 좀 깔끔하고 단정한 실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감성, 찌프 감성이 그대로 느껴진다라고 보여져요. 위쪽에 보시면 송풍구도 아주 굵직하게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 좀 입체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아래쪽에 공조 부분 같은 경우 좀 복잡한 형태인데요. 공조 부분은 실내에 이 디스플레이 터치를 통해서도 사실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가 이 반응도 좋고 해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좀 편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편할 순 있겠죠. 이 차량은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다셔야 되는데 A타입만 들어가 있어요. 요새 나오는 사실 최신 차량들은 대부분 C타입을 공통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C타입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A타입을 넣고 빼는 게 뭔가 약간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무선으로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2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컵홀더 부분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작은 홈이 나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핸드폰을 넣고 마스크까지 하나 딱 넣으면은 이게 딱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암레스트를 열었을 때 내부의 센터 콘솔부는 그렇게 크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소형 SUV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는 좀 작고요. 제가 옛날에 탔던 소형 SUV 그 르노의 X32, XM3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깊은 수준이라고 느껴지네요. 이 시트 보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막 나와 있잖아요. 안쪽에 좀 허리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널찍해서 앉았을 때 좀 이렇게 뒤쪽 부분이 좀 지지가 되는 부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프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량의 이 전면부 윈드실드 부분에 보시면 푸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프가 마치 이렇게 비탈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지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스 지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운전하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볼 때마다 살짝씩 걸리거든요. 이런 거를 보는 재미도 은근히 있습니다. 자, 앉았을 때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앞쪽부터 파노라마 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쫙 열었을 때 위에서부터 느껴지는 개방감이 꽤 있는 편이고요. 헤드룸 공간도 전고가 좀 높은 차량의 특성 덕분에 답답하지 않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2열 공간에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딱 앉았을 때 역시 헤드룸
공간 덕분에 개방감이 느껴져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 사이즈에 맞게 시트를 만져놨는데 한 2개 반 정도 주먹이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인 남성분이라면 무릎팍이 좀 더 많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공간감이 넓다고 느껴지진 않을 부분입니다. 요거는 소형 SUV의 한계이기도 하죠. 다른 뭐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넓다라고 이렇게 광활하다 느껴지지는 않는, 아주 여유롭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딱 성인 4명이 그냥 꽉 맞춰서 탈 수 있는 정도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 시트 같은 경우가 현재 그냥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절이 되지 않아요. 리클라인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딱 요 상태인 건데, 요거 자체는 45도 약간 아래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아주 편안하게 타려면 몸이 살짝 내려와야 돼. 그래서 다소 애매한, 그렇게 되면 이제 레그룸이 부딪히는 요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뒤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도 이렇게 A타입의 이런 포트 하나만 나와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타입이 하나 정도는 2열에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쪽에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 2개 나와 있고, 역시나 안쪽에 그 X자의 문양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완전히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길게 스키 같은 물건들을 실 수 있는 스키스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은 찌푸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사랑하실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성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앉았을 때 시트의 전반적인 질감 같은 경우는 1열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딱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대망의 트렁크 공간, 빠바바밤빰. 열었을 때 제가 제 힘으로 요거를 올렸거든요. 닫을 때도 보면은 제 힘으로 닫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딱 열었을 때 딱 소형 SUV급의 트렁크 사이즈다, 일반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이감 자체는 꽤 높아요. 그래서 좀 높은 짐을 싣고 나르기에 다른 차 대비해서 약간 더 수월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좌우 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차용품 같은 것들 좀 간단하게 실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SUV의 감성을 좀 물씬 느끼게 하는데, 바깥쪽에 꽤 공간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조금 더 패키징을 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는데 한번 제가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앞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서도 간단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폴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공간이 되냐, 또 이 차 타고 차박 같은 거 가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형 SUV인데 괜찮을까 싶으실 거예요. 자, 제가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면요,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머리가 딱 닿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신발을 신어서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완전히 안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와, 이거 쉽진 않겠는데요. 머리가 딱 부딪힐 것 같아서 차박을 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형 SUV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뒤쪽에 단도 완전히 평탄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얼추 뒤쪽 시트를 좀 맞춰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캠핑과 차크닉 요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이 헤드룸 공간이 그래도 이 차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부분은 특히나 그냥 허리를 쭉 펴도 머리가 닿지 않아요. 요거는 너무 매력적인데, 여기서 잠을 자겠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길이, 사이즈감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번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았고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얼른 이 차 한번 직접 주행해보러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눈길이다. 세상에 마상에 날씨가 왜 그래?
눈이 또 펑펑 내려가지고 지금 이 길이 있잖아요. 위험해. 그래도 제가 하필이면 타고 있는 차가 찝차입니다. 찝차. 찝프의 레니게이드를 타고 있는데요. 찝프 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 오프로드의 정수,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의 안정감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이 레니게이드가 완전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도심형 SUV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찾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타보게 되었거든요. 자, 일단 지프의 레니게이드. 지프에서는 꽤 효자 모델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사실 지프가 올 한 해 판매량이 실제로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차량 수급 문제가 브랜드사마다 겪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프도 크게 겪고 있었죠. 전체 판매량이 한 3천 몇 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레니게이드를 계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레니게이드가 지프 내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엔트리죠. 좀 아무래도 가볍게 탈 수 있는 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 접근성 면에서도 좀 수월하게 생각하셔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주행을 할 때도 역시 엔트리가 아닐까 싶은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래 라인의 차량이잖아요. 동생들이기 때문에 차를 탈 때도 이렇게 어떤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딱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요, 역시 이 차도 SUV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데다가 이 차가 전고가 높잖아요. 헤드룸 공간이 넉넉합니다. 지금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완전히 개방한 상태인데 위에 공간이 아주 여유롭고 개방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운전했을 때 일단 이 사이즈감 대비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 요거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성능을 논하기에 사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원래 레니게이드는 한 2.4 가솔린 정도의 모델로 디젤이랑 같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딱 요렇게 제가 타고 있는 요 모델로만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1.3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는 터보긴 하지만 다운사이징을 이룬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 규제의 영향도 크고 브랜드사마다 피할 수 없이 다운사이징이 추세이긴 하다 보니까 지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전륜 구동 모델이에요. 사실 레니게이드를 좀 기대했던 거는 4륜을 타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요새 같이 이렇게 눈 오고 요런 길이면은 왠지 4륜 좀 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현재 또 전륜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직 4륜으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3 가솔린 터보가 되면서 다운사이징이니까 어쨌든 성능 면에서도 좀 저하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출력은 일부 손해를 본 게 맞습니다. 원래는 한 175마력 정도 됐다가 이렇게 1.3 가솔린 터보가 되면서 171마력으로 한 4마력 정도 수치의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제 출력이고 정작 이 차량을 좀 이끄는 힘, 뒤에서 딱 백업을 시켜주는 그 순간적인 힘에 중요한 토크의 수치는 향상이 됐습니다. 27.6kgm 정도로 이전보다 일부분 향상된 토크 수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터보 엔진의 특성과 함께 살짝 높아진 토크감이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 살짝의 딜레이가 있지만 차량을 앞으로 좀 훅 뻗게 만드는 사운드와 또 엔진의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줍니다. 약간의 딜레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터보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확실히 확 높아지죠. RPM이 확 솟구치면서 갑자기 사운드가 좀 높아지는 현상,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와우, RPM이 풀악셀을 했을 때 한 4,000 가까이 찍히거든요. 그러면서 속도를 확 올려주는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굉장히 날것의 자동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
야생의 느낌으로 확 이렇게 사운드와 힘을 같이 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얼추 분명히 눈길이었고 살짝 미끄러울 수 있었는데도 꽤나 안정감 있게 차량이 움직여주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한 시속 60에서 70 사이로 좀 노멀하게 달리실 경우에는 그래도 이 RPM 자체의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친구가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단화된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에는 이 속도감, 이 레인지가 그렇게 막 가파르게 널뛰지 않는,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도 얼추 낮은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코너로 굽이치려고 할 때 핸들링을 확 살짝씩 꺾는 순간이 나와도 꽤 안정감 있게, 이게 지상고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게 움직여주는 거는 역시 이 오프로드의 명가에서 나온 차답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탔을 때 운전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야감으로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갈 때도 딱 이 컴팩트한 사이즈감이 딱 적정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주차할 때 편하더라고요. 주차할 때 사이즈 안에 아주 부담 없이 딱 들어가는 정도여서 그런 점이 또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주행을 하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행 자체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전반적인 실내의 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어떤 감성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만큼 투박하고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건 있어요. 자,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 살짝 꿀렁거림이 있죠. 이 차량이 노면의 요철을 잘 걸러줘서 승차감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강한 차량이에요. 그 경쾌하다는 게 이 노면에서 느껴지는 피드백도 그냥 일시적으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는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이 차량을 조작하면서 이 노면의 어떤 그 감성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에서 이 차의 특성과는 잘 맞는다. 그냥 지프 차 자체가 막 안락하고 편안한 차를 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면을 약간씩 느끼면서 좀 날것의 감성을 느끼기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 형님들이 갖고 있는 이 지프 날것의 그 주행 감각을 이 레니게이드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점진적으로 그래도 꽤 꾸준하게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만 RPM이 올라갔다가 그래도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고속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타시면서 약간의 그 터보 렉 현상 때문에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도감 자체가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반응 자체는 좀 즉각적인 편이고요. 이렇게 작은 차체 그리고 다운사이즈된 엔진에서 기대하기에는 그 감성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좀 재밌게 차를 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눈길을 끄네요. 정말 아쉬운 거 하나는 ACC가 없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를 맞추시고 크루즈 컨트롤을 준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앞차와의 차간 간격을 조절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핸들을 살짝 이렇게 돌리려고 했을 때 아무런 경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가장 그 국산차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은 사실상 요 차에서 만나보기 힘들다라는 거.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로 고도화된 크루즈 컨트롤이어서 속도만 맞춰놓고 얼추 뭐 손 떼고도 주행을 살짝씩 할 수 있는 정도의 반주할 주행 기능이 약간은 들어가 있는 차였다고 하면은 레니게이드 타셨을 때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 장거리에서 그게 얼마나 편한지를 아마 아실 거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원래도 이 기능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가 평소에 많이 몰고 다니는 차 중에 하나는 ACC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차예요. 근데 저는 그 차를 탈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차를 운전을 맡기지 않고 난 운전이 재밌으니까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평소에 ACC를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는 차로서는 레니게이드 꽤 재밌고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점은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레니게이드를 한번 이번에 타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에 아주 대폭적인 할인을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지. 이런 소식 우리 또 차바세형 구독자님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요 12월 동안 요 레니게이드 연말에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차 구매하시려면 시작가 자체가 4천만 원대인데요. 한 650만 원 가량을 파박 할인을 아주 통 크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차를 그냥 무조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 혜택을 누리고 타기에는 꽤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렇게 대폭 할인이 들어가는 이런 반가운 차종들이나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 제가 한 50km 정도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지금 평균 연비로 한 9.1km 정도가 찍히거든요. 제가 쭉쭉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한 게 아니라 좀 도심 구간을 많이 지나쳤기 때문에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약간 아쉽게 나온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연비 주행 하신다면 리터당 한 10km 정도 이상은 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길이 많이 쌓였을 때는 언제나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거리 확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많이 하시면서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